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5일 울프입니다. 중국 내수빨로 간다. 전기차 간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주말에 ETF를 공부하는 날이니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 ETF입니다. 그 외에 일주일 이내 급등한 섹터 ETF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중국 전기차에 투자하는 ETF인데 추세상 두 번째 고점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저번과 약간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할 그들만의 리그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수요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하고 있고 이게 중국 정부와 정책에 맞물려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죠. 물론 당연히 중국에서만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ETF 같은 경우에는 중국 회사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국 정부 정책이나 방향성 그리고 이제 중국 내수 전기차의 확대가 반영이 되면 주가도 당연히 오르게 되고 이 섹터 ETF도 그 가격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발세 메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한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하는 부분이고 이 프리미엄 구간에서는 프리미엄을 지불을 해야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며 디스카운트 구간은 할인되는 가격인데 이것을 뚫고 내려가면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주가 추세상 두 번째 고점을 형성했다. 한번 깊게 눌러주면 분할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입니다. 지금 이제 빨간선에서 맞고 올라오고 주고 있고 빨간선을 맞고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파란선 맞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 추세를 보면 이 쌍봉을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전고점을 돌파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을 좀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30선을 닫고 다시 반등을 한다면 매수해 볼만 하지만 지금은 조금 관망해도 괜찮지 않나. 나중에 진입을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정 이후에 설정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흐름을 올해 초 4월달부터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운용 목표를 보면 Seoul 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를 이제 원화 환산해서 기초 지수로 하고요. 이제 기초 지수 변동률과 유사하게 투자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것이죠. 이 독일의 Seoul Active에서 발표하는 Seoul 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는 상장 지수 투자 신탁에서 투자 목적 달성 시 주식과 또 주식 관련된 집합 투자 증권, 주식에 대한 파생 상품에 주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부 구성 ETF를 나중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큰 ETF가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중국 개별 주식이 좀 들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운용 성과는 기초 지수의 성과에 원, 위안화 환율의 변동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환해지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 0.49% 운용 보수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분배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구성 종목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깜팡, 리튬 회사가 들어있는데 이 리튬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이 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제 글로벌 X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ETF와 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 또 있고 이제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ETF입니다. 이 비중이 각각에 이제 7%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CATL입니다. CATL입니다. 그래서 이제 CATL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의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르듯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성장성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구나. 전기차가 중국 내수 시장이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저의 코멘트는 역시나 비싸진 가격입니다. 단기 고점이 형성하고 또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 쌍봉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우상향할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꾸준하게 적립식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답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나 흐름 그런 걸 봤을 때 언제든지 뒤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악재가 언제든지 중국 정부에 의해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국에 투자하는 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글이 왜 이번 주 많이 올랐던 섹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타이거 글로벌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는 그 ETF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의견은 매수 의견이고요. 이제 전고점 돌파를 위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오타가 났는데 한국 게임의 산업 대표 10개가 투자가 아니라 글로벌 클라우드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엑셀 클라우드 컴퓨팅 ETF가 좀 들어가 있고 쇼피파이 그리고 제트스케일 그리고 트윌리어, 드롭박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 페이컴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그렇게 관련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도 해보지만 엄밀히 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분야에 좀 강한 게 아마존이 아닌가. 근데 아마존이 있다기보다는 이런 쇼피파이나 트윌리어, 드롭박스도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강하죠. 저도 실제로 유로로 쓰고 있으니까요. 다른 부분은 줌은 이제 이것도 클라우드 컴퓨터로 봐야 되나? 영상, 화상, 회의 같은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도 많이 해봐야지만 일단은 이런 우리보다 더 잘나신 분들이 또 이제 운영 상품에 대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또 운용을 하기 때문에 믿고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주가 추세를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거고 분할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에서 긴 시계열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팬데믹이 터졌다고 해서 뭐 옳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서버에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러한 플랫폼이나 그러한 업체들의 성장성이 또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봐서는 이 타이거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가도 그에 맞춰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거고요. 니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고 이 니얼 옵션이 발생해서 니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주가의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고 이를 니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절대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중국 전기차에 투자하는 ETF고 주가 추세상 두 번째 고점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